중간에 좀 끊겼는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행성, 금성의 위상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요. 동방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서방은 또 그와 또 반대로 해버리면 얘기가 됩니다. 자,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겠죠. 금성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이 내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여기가 외합이죠. 금성이 외합에서 시작을 해서 내합까지 반씩의 방향을 공전합니다. 물론 지구도 공전합니다만 지구 공전 속도에 비해서 내행성의 공전 속도 더 빠르다 보니까 지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봐도 괜찮겠다 했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우리는 동방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동방. 태양보다 나중에 뜨는 여기가 동방이 되는데요. 여기가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합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약 48도의 최대 이각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위치에 대해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그 최대 이각의 비너스 3와 비너스 4와 그리고 최대 이각을 거쳐서 내합 들어오기 전에 비너스 5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성 자체의 크기는 바뀌지는 않는데요. 지구에 가까이 오면 아무래도 좀 크게 보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비너스 1 이거는 뭐 태양하고 있어서 태양하고 같은 방향에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비너스 2 사이즈 작게 비너스 3 조금 더 크게 비너스 3 좀 더 크게 보인 비너스 4 좀 더 크게 보이는데요. 이때 금성을 보면요. 태양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이 뒤쪽은 안 보여요. 오른쪽 반달로 보이게 됩니다. 비너스 4가 동방 최대 이각의 위치로 소개되는데요. 동방 최대 이각에서는 오른쪽 반달, 마치 뭐처럼 상현처럼 보이는 상현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너스 2, 3 이쪽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쪽은요.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반사하고 보니까 보름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천동설 얘기 한번 할 때 나올 텐데요. 천동설에서는 이 보름달의 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비너스 5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마치 이거는 지구 주위에 마치 초승달이 보이는 것과 같은 위상이겠죠. 비너스 5는 초승 위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각인데 동방의 이 각을 생각해 본다면 비너스 1, 2, 3, 4, 5 외합까지 오는 비너스 6까지 오는 요 상황에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각이 최대 얼마까지 간다고요? 48도까지 가요. 태양과 이 각이 48도라는 것은 해진 뒤에 맥스 한 3시간 정도까지 관측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비너스 1 외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비너스 2, 비너스 3 조그만 동그란 조그만 보름달 위상으로 보이죠. 비너스 4 이게 동방 최대 이각이에요. 이때는 좀 더 큰 상현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비너스 5 이제 동방이긴 한데 이각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큰 초승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으로 따지면은 점점점 증가되는데요. 이 각이 증가된다는 것은 관측 가능한 시간은 했습니다. 관측하는 시간은 비너스 1, 2, 3, 4까지는 관측하는 시간이 증가됐죠. 이후에 비너스 5 되면 관측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직경. 이 시직경은요. 어차피 다가 오지 않습니까? 다가 오기 때문에 시직경은 자꾸 커져요. 시직경은. 점점 커집니다. 지구에 다가오니까요. 마지막으로 밝기가 있는데요. 겉보기 밝기.
보름 이상으로 보이는 데는 가까이 다가오니까 상대적으로 밝기가 밝아집니다. 이랬습니까? 반면 최대 이각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나 최대 이각 근처에서 최대 밝기를 보이겠고 이후에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동방 최대각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에요. 근처에서 최대 밝기예요. 근데 뭐 비슷하게 쳐도 상관없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비너스 2, 3, 4, 5까지 오는 과정. 동방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동방이라는 것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다 관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럼 내합을 지난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쪽 서방 최대각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쪽이 비너스 7A, 비너스 8을 예, 서방 최대 이각의 위치라고 해보죠. 서방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서방은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 하늘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서방 쪽입니다. 그리고 9, 10 해보도록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그림을 역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가 비너스 6, 7, 8, 9, 10 열어봤습니다. 비너스 5가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 쪽으로 오다 보니까 초성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비너스 7은 어떻습니까? 하면 예, 서방 최대이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마치 우리 달의 금음달의 위상과 같죠. 비너스 7에서는 금음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금음달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왼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인다고요. 이후에 비너스 8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태양빛에 대해서 이 뒤쪽은 안 보이고 왼쪽 반달 위상으로 하현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9, 10 들어가면 작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의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관측 가능한 시간, 어차피 관측 가능한 시간은 커지죠. 이각이 커진다는 것은 이후에 이각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측 가능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엔 동방 최대각 및 서방 최대각에서 관측 가능한 최대 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시직경 어차피 멀어지잖아요. 이제 멀어지니까 시직경은 줄어들어요. 서방 최대각에서 최대 밝기는 아닙니다만은 밝기는 그래도 어쨌든 서방 최대각 쪽으로 가면서 밝기가 밝아지고요. 이후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되겠습니까? 하면 동방 최대각 및 서방 최대각 여기서 뜹니다. 해진 뒤에 약 3시간 볼 수 있는, 해 뜨기 전에 약 3시간 볼 수 있는, 해진 뒤 약 3시간 정도를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여기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대략 한 3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구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름 한번 봅시다. 행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행성. 일본식 한자어로는 혹성이란 말을 써요. 혹시나 성, 별인가? 하는. 행성, 행은 떠돌다 하는, 여행할 때 할 때 그 행자예요. 떠돌이 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전에 우리가 별을, 스타를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면
항성이란 말을 쓴다 했습니다. 항성. 항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별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와중에 그게 이제 적도좌표계의 값이 일정한 그 얘기하는 와중에 몇몇 가지 별들은 이상하게 별자리들 사이를 떠돌더라고요. 그 몇몇 가지 별들이 서양과 동양과 서양에서 동일하게 봤습니다. 누굽니까? 하면 수성, 금성, 그리고 화, 목, 토까지입니다. 청성의 형성은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맨눈으로 안 보여요. 나중에 망원경이 있어서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눈으로 관측했던 5개의 행성이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엄밀히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정확하게 말해서 지구도 역시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 못했다고요. 모든 게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다른 별들 자리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경과 저기가 바뀌어지는 천체 중에 대표적인 놈이 태양, 달, 그리고 행성류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은 항상 적경이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달도 적경이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태양은 1년 지나면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달은 항성을 해서 27.3일인데요. 27.3일마다 적경이 24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행성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걸 우리는 순행이라 부르고요. 순행하는 와중에 큰 변화가 없을 때가 머무를 유자 씁니다. 유라고 하고요. 이후에 적경이 감소할 때를 역행한다 합니다. 순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 때고요. 역행은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입니다. 이 얘기를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내행성의 얘기입니다. 항상 말이죠. 누가 관측합니까? 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이 땅 위에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평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가 관측자, 우리 입장입니다. 여기가 남쪽 하늘 쓸게요. 이쪽 어느 쪽입니까? 하면 동쪽 하늘이죠. 이쪽 어느 쪽입니까? 하면 서쪽 하늘이에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다. 그지? 그럼 비너스 1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쪽에 비너스 1이 있습니다. 비너스 2 어디 있습니까? 하면 좀 더 비너스 2가 태양과 이각이 멀어지죠. 비너스 3 이각이 최대로 멀어서 비너스 3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은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태양이 서쪽에 질 때 비너스 1, 2, 3 위치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걸 우리는 순행이라는데 지금 보다시피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됩니다.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금성이 이동합니다. 비너스 1 다시 한 번 더 사이즈 작은 보름달, 조금 더 큰 보름달, 더 큰 상현달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참 동안 머물러요. 이게 접선 방향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보여요. 비너스 3. 그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쓱 역행하면서 비너스 4 초승달 모양으로 순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역행할 때입니다. 역행할 때요.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예, 여기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역행의 시간대입니다. 그렇다면 내합 지날 때는 제대로 안 보이겠죠. 이후에 비너스 7, 8 어떻게 볼까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막 뜨기 직전에 비너스 7, 비너스 8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동에서 서방향을 쑥 이렇게 가네요. 예, 역행합니다. 예, 이쪽 부분이 역시 역행하는 시간대라고요. 결국엔 내합 근처에서 비너스 6 내합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입니다. 나머지 다 순행이에요. 나머지 다 순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참 머무르다가 이때 요게 하얀 위상으로 되겠죠. 비너스 7은 금음 위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접선 방향
서방 최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9, 10 태양과 이각이 작아지면서 비너스 9, 비너스 10 하면서 작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상으로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역행하는 이 시간대를 기억해달라. 언제? 내합 근처에서요. 즉 초승이나 또는 금음 위상으로 보일 때는 초승이나 금음 위상으로 보일 때는 역행하고 있는 시간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고 혹시 뭐 망원경 또는 쌍안경이라도 준비해가지고 금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금성은요 여러분들이 뭐 해전력에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충분히 볼만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보다시피 서방 최대각에서 외합을 지나서 동방 최대까지 올 때에는 청구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행하는 라인이고요. 동방 최대각이나 서방 최대각 이 근처에선 머무를 유 씁니다. 머무를 유 한참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내합 근처에서 순간 지나가면서 역행, 즉 초승이나 금음 위상 되면서 순간 역행하게 됩니다. 오늘 중으로는 일식 월식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내합 지날 때 태양 앞을 금성이 쓱 지나가면서 이게 금성식도 나와요.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요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내행성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금성 얘기를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 잘못된 말, 오답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봤다. 가능할까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금성을 남쪽 하늘에 보겠다는 것은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금성은 남쪽 하늘에 볼 수 없어요. 물론 태양을 가리면 되죠. 태양을 달로 가리는, 다시 말하면 계기 일식이 걸려지면 남쪽 하늘 방향의 금성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야, 근데 계기 일식이 걸리는 게 어디 뭐 매달 걸려요? 1년에 꼴랑 2번, 실제 2번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지점에 지구 전체를 볼 때 아주 특수한 지점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계기 일식 한 8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그때 계기 일식 안 보고 금성 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35년도 2월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계기 일식 걸립니다. 2035년 10몇 년 더 남았네요. 여러분이 한참 나중에 사회생활을 그때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계기 일식 우리나라에 걸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뭐 해외여행 가는 거 갈 때 계기 일식 걸리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사전 조사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그쪽 동네로 가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봐봤어요. 계기 일식을 보고 싶어요. 2035년도까지 살아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봤다. 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나는 금성을 밤 12시 한밤중에 봤다. 가능할까요?
역시 불가능하죠. 금성을 한밤중에 보겠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태양을 완전히 등져 있어요.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월시계고 일시계와 상관없죠. 한밤중 밤 12시에 볼 수 있는 성질, 한밤중에 밤 12시에 금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수성에 오지 않는 한은.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새빨간 거짓말. 금성을 남쪽안에 봤다 또는 금성을 한밤중에 봤다. 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금성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면 해진 뒤에 서쪽 하늘이나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이나 동방에 있다면 해 뜨기 전, 해진 뒤 동방에 있다면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서방에 있다면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딱 그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해 지려고 할 때 동쪽 하늘 쳐다보면서 금성 또는 수성을 찾겠다 하면 뻘짓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행성 얘기를 했습니다. 내행성 훨씬 더 복잡화됐어요. 뭐보다? 외행성보다는. 외행성 훨씬 더 간단하네요. 설명해 봅시다. 외행성은 기본적으로 지구보다 바깥 공전 궤돌도입니다. 아까 내행성이 지구보다 안쪽 공전 궤돌 도는 과정에서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다. 그 말은 태양을 놓고 지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행성 더 빨리 도니까 내행성을 돌린다는데, 외행성은요 지구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일단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게 지구입니다. 이쪽을 합이라고 할게요. 화성정도 화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충은 뭡니까 하면 충만하다, 꽉 차다 뜻인데요. 지구에 가장 가깝다 보니까 가장 크게 보입니다. 가장 밝게 보입니다. 가장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여기에 달의 위치를 표시해보면요, 마치 보름달의 위치에 있는 거죠. 실제로 보름달하고 화성하고 같이 걸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화성하고 보름달하고 같이 걸리면요. 심지어 행성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역행인데요. 예, 바로 여기가 역행이 일어난 장소예요. 충이요. 그러니까 결국엔 화성의 시험 문제의 9할은 충, 요 위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아까 이쪽을 동방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화성의 위치에 대해서 이쪽을 동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 여기는 서구가 되겠는데요. 동구를 보면 결국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상현 쪽이죠. 예, 동구는 상현 패턴과 유사합니다. 상현달, 저번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현달 초저녁에 남중하고 밤 12시에 서쪽으로 지는데 동구에 있는 화성, 뭐 그게 목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서구요? 이건 하얀달이죠. 하얀달 밤 12시에 동중하에 떠올라서 새벽 6시 남중하는 하얀달, 그 패턴과 서구에 있는 화성, 목성 다 똑같습니다. 충이요? 보름달 같다니까요. 저녁 6시에 동쪽하에 떠올라서 밤 12시에 남중하고 새벽 6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그 충의 위치 말입니다. 보름달과 동일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화성은요, 이쪽 라인에 있으면 다 보름달 위상으로 보여요. 충 보름달 위상이에요. 이쪽도 보름달 위상이고 여기도 보름달 위상이에요. 그럼 동구는요, 상현보다 살이 조금 더 찐, 서구는요 하현보다 조금 더 살이 더 찐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나는 화성을 봤는데 화성이 초수단 모양을 보였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반달 이하의 위상, 즉 초승이나 금음 위상으로는 외행성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한밤중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쪽 라인이 있으면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라인이 있으면 해진 뒤에 서쪽에서 살짝 볼 수 있는 거고, 이쪽 라인이 있으면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살짝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방, 서방 그렇습니다. 자, 아까 화성에 대해서 또는 외행성에 대해서 내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면 지구가 더 빨리 돈다 했습니다. 분명히 화성의 공전 궤도는 이런 방향입니다. 분명히 지구의 공전 궤도하고 공전 방향하고 같은, 즉 반시계 방향 공전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럼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으면 충 다음에 그러면 서구입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화성이 충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지구가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면 동구 방향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위상은 충 다음에 공전 궤도 방향을 따지면 서구가 먼저 올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아니요. 반시계 방향 위상이 됩니다. 동구의, 합의, 서구의 이후에 다시 충의 위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화성의 공전 속도는 지구보다 뭐하다? 더 느려요. 그래서 화성이 움직이면 지구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위상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공전 방향 위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충 다음에 동구, 합, 서구, 충 이런 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충 때 역행하는, 동에서 서로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행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가 동, 남, 서 하는데 순행, 서에서 동으로 순행하다가 좀 머무르다가 역행하다가 이후에 다시 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이다 보니까 밤 12시 찍으면 남쪽 하늘에서 이 충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역행의 시간대는 화성이 더 크겠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한테 많이 어려운 회합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회합주기는 내용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하고 가까운 놈이 회합주기가 길어요. 지구와 가까운 놈이. 지구하고 먼 놈들은 회합주기가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가까운 금성, 화성이 회합주기가 좀 더 길어요. 참고로 회합주기가 1년 미만인 행성은요. 수성뿐입니다. 회합주기가 1년 미만인 행성은 회합이라는 것은 합에서 합까지 되도록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합주기가 1년 미만인 행성은 수성 하나뿐입니다. 수성은 회합주기가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년 이상이에요. 목토쳐 들어가면 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나 회합주기는 짧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레벨로서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성이라든지 달뿐만 아니라 행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특히 외행성 같은 경우에 화성이라든지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한밤중에 우리가 꽤 잘 찾아지는 행성들이에요. 물론 이쪽에 있었다면 못 찾겠습니다만 화성 여기 있다면 잘 찾아집니다. 한국 천문여행 들어가면 각 월마다 행성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즉 동방체대가 있다, 서방체대가 있다, 또는 외행성이라면 충의 위치에 있다, 동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올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네이버 퀘스트 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올려주고 있어서 좀 찾아보기가 편했는데 네이버 포털의 맨 앞에 페이지에 지금은 그게 이제 폐쇄되어 있는 바람에 천문여행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밝은 별이 보인다 또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밝은 별이 보인다 하면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밝은 별이 보인다 하면 거의 금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동쪽하늘 쳐다볼 일이 아마 극히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금생 확률이 높습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 언저리쯤에서 꽤 밝게 보이는 그런 별을 봤다면 특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별자리를 생각할 때 겨울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 봄철 별자리 이런 것들 별자리들 사이에 뭐야? 저건 좀 다른데? 저건 별자리 도화에 안 나오는 별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화성이나 목성일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런 걸 꿰고 한번 보면 하늘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뭐 남들한테 자랑 저기 뭔 줄 알아? 저거 화성이야. 이렇게 한번 뭐 그렇게 자랑거리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대면 수업을 하고 좀 이래야 선생님들 몸짓도 좀 하고 뭐 좀 크게 활동적으로 좀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 문제를 이해하는지 개념 이해하는지 좀 찝어가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주 수업 때 좀 더 수업 더 늘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보다 더 일찍을 불리든지 또는 더 늦게 불리든지 그거는 그때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마 더 늦게 남기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일찍 부르든지 그건 뭐 여러분한테 또 의견을 주말에 수업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뭐 문제풀이를 어떤 피드백이 좀 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페이드 책의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고요. 선생님이 오늘 파일로 올려드리는 문제를 풀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 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죠. 문제 풀어요. 문제 푸세요.